약국에 찾아주시고요. 주가 손실 회복제는 이곳으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일입니다. 오늘도 저녁 6시 저희가 약속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생긴 응급 상황에 대한 처방전 써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SOS 해결책을 제시하실 오늘 두 분의 해결사 만나보겠습니다. 양순모 샘플러스 전문위원님 그리고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보다 빠르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 빨간 뭔가 전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경보기 사이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냐면요. 상대편이 말을 할 때도 내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쉽게 소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좀 말씀을 끊으면 서로 좀 미안할 수도 있고 시간 제약도 있으니까요. 같은 의견이면 되도록 좀 배제를 하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언제든. 언제든지 그냥. 예. 어제는 또 심지어 약간 남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저는 뭐 예를 들어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소리 납니다. 그러면 시선이 집중되죠. 그러면은 어제는 어머, 그래서 다른 의견이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더 첨언을 하고 싶다고 적극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냥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 부분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시황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오늘 1910선까지 밀렸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어요. 3,200억 순매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름대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900선 시장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내수주는 잘만 가더라. 부럽기도 하고, 예, 이런 패턴이 언제까지 갈까 궁금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양순모 위원님이 보시는 시장 키워드와 전략은요? 저는 키워드 3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뭐 무선 충전 테마, 그리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선 충전 테마 바람 그리고 환율과 외국인 3가지 키워드 얘기하셨는데 잠시 후 구체적인 얘기 좀 듣기로 하고요. 이성웅 대리님은요? 네, 저는 뭐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해서 지금 좀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시장 불안감 네. 그리고 이 1900선을 지키냐 이 부분이랑 또 전략을 했을 때 그 내수주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키워드를 3가지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1900 위협받아서 굉장히 불안한데 내수주는 잘 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일정 전략까지. 네, 우선은 5월 이후부터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었던 그러한 좀 시장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지금 뭐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까지도 지금 이렇게 떨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우선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거래량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IT 주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그러한 좀 그 불안감은 더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선에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1900선을 굉장히 좀 지지를 바탕으로 굉장히 등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에 눈으로 보이는 게 내수주들이 굉장히 좋게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화장품 업종, 유통 업종, 음식료. 음식료나 예. 코센터 제약 업종까지 가는데 이런 내수주 쪽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도 불안하고 1900도 코스피는 깨려고 하고 내수주 잘 가는 이쪽이 역시 해답인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양순모 위원님은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것은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원활하게 지금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뭐 가파른 코스피 쪽에서도 많은 대량의 매수세를 좀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이 바로
환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분명히 또 환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환에 대한 시세 차익도 만들어야 되고 또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하나의 액션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 시장의 거래 대금이 5조 원 이상이 만들어져야지만 시장의 강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는 5조 원이 이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도 본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 오늘 또 한 가지 이슈를 끌었던 게 있죠. 바로 삼성전기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 모듈을 개발을 해서 양산에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무선 테마 쪽도 근데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 RF텍 그리고 뭐 YG파워 그리고 크로바이텍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었는데 최근에 인기 주도주였던 그 카지노 관련 업종, 또 바이오 관련 업종, 또 모바일 게임 쪽 아마 연말까지의 내용을 놓고 성장성을 본다면은 무선 충전 테마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도 우리가 빼놓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시발점이 됐던 오늘 무선 충전 테마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가 만들어졌다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낙폭과대주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 좀 새롭게 어떤 모멘텀을 갖고 시작하게 된 무선 충전 테마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자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하나의 성장성을 보고 인기주로 몰이가 되면서 또 강한 수급을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긴급 처방 내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무료 문자나 전화 받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3번으로 받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문자로 상담 요청하시려면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오늘 방송 시간 제약 때문에 분명히 문자나 전화를 넣었는데도 상담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요. 설경제TV 홈페이지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방송은 1시간여 안에 끝나버리지만 홈페이지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뉴스, 증권 이렇게 해서 쭉 폴더가 있는데 증권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요. 또 약간 발을 내려야 됩니다. 곧바로 이제 안 보여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종목 상담 119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전문가님들이 성심성의껏 답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무엇 때문에 급하신지 예. 필요한 정보 주십시오. 네. 대우조선해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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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네. 네, 대우조선해양 얼마에 사셨고 몇 퍼센트 갖고 계시고 궁금하신 사항은요? 예, 70% 샀는데, 네. 27,050원. 좀 비싸게 사셨네. 물량도 많으시고. 예. 예. 궁금하신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손절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언제쯤 사셨어요? 그게 9월 17일 날. 9월 중순에. 예, 팔딱 뛸 때, 그때 막 들어갔어요. 예. 그래요. 지금 거의 뭐 단기 나름대로 고점에 사셔가지고 또 비중도 많으시고 어떻게 갖고 갈지 손절할지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전주가 지금 뭐 실적이 안 좋다 하니까 네. 겁도 나고. 예, 좋습니다. 조선주 매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비싸게 사고 비중도 많은데 실적까지 안 좋다 하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나 봐요. 먼저 양승모 위원님의 대응법은요? 저는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이 70%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부분들은
좀 그 투자자분들 분께서 좀 해주셔야 될 내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저는 만약에 비중을 줄인다면은 한 25,000원 선 위에서 중반 가격대에서 아마 비중을 줄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괜찮은데 비중을 좀 적당한 가격에서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비중 너무 많다. 일단 들고 가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한 분은요. 네, 저는 뭐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중 축소.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비중 축소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뭐. 왜 지금? 네, 뭐 지금 대우조선해양 우선 단기적인 수급적인 면에서도 좋진 않고, 지금까지 2010년까지도 실적을 봤을 때도 그래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조선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업종 내 안에서는 가장 그 연초에 그런 신규 수주액을 가장 높게 달성한 그 조선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대우조선의 110억 달러 올해 좀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105억 달러까지도 예상을 105억 달러까지 달성을 하면서 올 그 목표였던 그 수주액의 96%까지도 달성을 했다고 지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실적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매출액이 2010년에 지금 12조 그리고 2011년 13조까지 좀 달성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2010년에 1조 2천억, 작년 그 2011년에는 1조 1천억.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도 안 되는 지금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2010년부터 실적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엔 공감하기 때문에 비중을, 근데 왜 조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 줄이라고, 그 부분만. 그럼 단계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이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빼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까지도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매도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만 담고 있는 상황, 이 수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비중 70%라고 했는데 70%는 이러한 좀 중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유를 계속적으로 할 의미는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중은 70에서 30%만 줄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줄이는 것이 맞다. 실적도 안 좋고 수급도 안 좋다의 이유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 들으셨죠? 시청자님? 네, 예.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예, 지금 당장 비중을 한 반 정도 수급도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예. 있었는데 일단은 들고 갔다가 한 25,000원 위에서 비중을 줄이더라도 그때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은 어떤 한 특정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종목이라는 것은 실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거나 또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그만큼 이상의 그 주가를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 시청자님께서 구한 중순 정도 때 윗구간이 열렸구나. 위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라고 해서 분명히 70% 강하게 한번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윗구간대를 뚫었으니까 윗구간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종목들을 잘못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매물 저항대에 맞고 다시 한번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고 제가 보면요. 추세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세로 일단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추세적으로는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보유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세계 최대 해양 시추 업체와 20억 달러에 대한 규모의 드릴십 수주를 했습니다. 국내 대형 3사 중에서도 가장 가시성이 좀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번 수주를 계기로 드릴십 경쟁력이 또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재무 상태로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다소 실망할 수는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주가가 밀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네. 주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주가의 추가 상승을 좀 논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밀렸을 때 거래 대금 없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기회는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2만 5천 원 중반 가격 한 이 정도 구간대 추세대에 걸리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최소한 30% 4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면서 최소한 한 매수가 이상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좀 기간적인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가볍게 끝까지 한번 가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일단 절반을 줄일 것인지 의견이 좀 갈려서 나왔습니다. 네. 네, 좀 아예 그러면 하나 뭐 한 종목 한번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설경제 TV 홈페이지에 글 써주시면 곧바로 나가시면서 답글 달아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예. 예, centv.co.kr에 들어오셔서 요 해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권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종목 상담 119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곧바로 글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부탁을 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새로운 셀론테. 네, 세원셀론텍이요. 네네. 예, 가격과 필요한 정보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네네. 됩니까? 4,100원에 샀는데, 이게 네. 지금 너무 내려가고, 이게 4,000원대까지 올라온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비중은 많으세요? 20%예요. 비중이 많으시지는 않는데 오늘 네네. 급등한 거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 7% 정도 그래도 급등했어요. 그래서 3,200원 그래도 된 건데. 네. 네. 이 기업은 대충 아십니까? 줄기세포. 예, 그렇죠. 뭐 제대열. 네. 예,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잘은 모르지만 네. 이제 그쪽에서 사업이 조금 되니까 이 부분을 네. 떼가지고 분할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까 하다가 그걸 안 네네. 한다 그래가지고 급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네. 전문가의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고요. 네네. 네, 자 우리 양승모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반등 시 매도. 매수가까지 안 와도 매도입니까? 네, 우선은 4,100원까지 놓고 본다면은 일단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회복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수준까지보다는 오히려 좀 적정한 한 3,700원 구간대에서는 한번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3,700원에 차라리 매도를 하고 일단 포트 교체 쪽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그렇고 그 전에 팔고 네네. 다른 빠른 종목으로 가보자. 일단 이유는 잠시 후에 한번 이 부분은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의견도 네.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상무. 네. 네, 저는 우선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네. 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뭐 공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겠지만 우선 비중 20%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니까 지금 네. 이 기업이 그래도 흑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은 그냥 들고 있어도 된다. 흑자 전환까지 한 기업이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이제 한 3,700원 정도에서 일단 다 팔아버리자. 딴 종목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팔자고 하시는 분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우선은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기관 투자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이런 바이오 사업부에 대한 분할 여부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죠. 만약에 이게 분할 상장이 됐다라면은 오히려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졌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재무제표에서도 나오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바이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속적인 사업 영역에 넣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원셀로텍에 대한 그 자리를 놓고 보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대에 좀 걸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900포인트에 지금 지수가 놓여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과연 이 종목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른 업종들도 그리고 같은 동테마의 업종들도
추가적인 상승에서 제약주들 마찬가지, 바이오주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가지 못했었죠. 비인기 네.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거래량 대비로 거래량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그리고 상승 동력은 좀 받았기 때문에 최근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 매도에 대한 자리를 놓고 보고 오히려 시장을 포트 교체를 하면서 지수와 밀접한 관련주,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뭐 무선 충전 테마라든지 또 지수에 관련된 뭐 낙폭 과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지수가 계속 2200포인트, 2300포인트를 갔을 때 소외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한 3,700원 정도의 수준대에 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혹은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포트를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700원 정도의 전량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 종목 흑자 전환도 하고 기업 괜찮은데 그냥 들고 가자. 지금부터는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 세원셀룬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8억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엔 84억의 상반기까지 흑자를 낸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좀 작년에 그런 적자 난 이유는 뭐 유압 부분이나 그런 바이오 부분에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압이나 바이오 부분이 아니라 플랜트 사업 쪽에서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는 결과로 드디어 그냥 올해 상반기까지 흑자 전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공시도 뭐 바이오 부분 이런 부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떠나서 작년에 적자 났던 부분을 세원셀룬텍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 저는 이건 굉장히 높게 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덤으로 뭐 바이오 부분까지도 합세한다고 한다면은 향후의 주가 흐름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정도 기간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계속 갖고 간다면 나름대로 손절가도 좀 잡아주십시오. 손절가는 꼭 잡아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가격이 3,205원인데 한 10% 마이너스에서 한 2,900원 정도로 손절가는 꼭 2,900원에서 손절가는 잡으시되 대신 위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를 넣으면 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비중은 지금 크지 않으니까 제가 뭐 매도 뭐 언제까지 와서 익절해라 이 말씀 좀 안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매수가 이상까지도 간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회복 기간 예상은요? 회복 기간은 좀 올해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네. 다만 좀 차분하게 좀 침착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오. 내년 1, 2월까지 그래도 갖고 갈 수 있는 특히 바이오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네네. 그 의료기기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매수가까지는 올해 이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말까지는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3,700원 정도에서 그냥 손실 보더라도 팔고 네, 다른 빠른 네네. 종목을 가시는 게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들고 가시는데 이제 2,900원, 3,000원 깨지면 조금 위험하다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네. 매수가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대요. 네. 네. 저는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기간을 네. 조금 감수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가면 이 가격 올까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네, 전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원셀론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 22분. 아이고, 빨리 가야겠네요. 세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OCI요. 아, 얼마에 사셨고 비중 많이 들고 가세요? 16만 2천 원이요. 아, 16만 2천 원이요? 네, 예, 비중은요? 20%요. 아,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네. 어. 며칠 전에요. 그럼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나고 난 다음에 사셨어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올라오겠지 했는데 지금 계속 더 빠져가지고 조금 네. 걱정되시는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사항은 뭡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1월 달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예. 그러면 손절매 해야 되는지. 예, 그냥 예, 좀 싸고 실적도 안 좋다니까 바닥인 것 같아서 사셨나 네, 샀어요. 봐요. 네, 아, 네. 예. 원래 그러면 단기로만 수익 빨리 내고 나올 생각이셨나요? 아니요, 이게 원래 한 1월 달까지가 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 기다리려고 하는데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어쩌고 해서 불안해서요. 이게 예. 한 12월 달이나 그때 또 반등할 수 있으면 가지고 가고 가능성이 없으면 손절매 하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어떻게 예, 전망 해야 될지 몰라서요. 여쭤볼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일단 한 1월 정도까지는 들고 가라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네, 참조해 네. 주시고요. 자, 우리 양승모 위원님의 대응법은요? 네, 우선은 OCI 같은 경우에는 업황 그리고 차트로만 보면 최악인 종목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드리겠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는 물론이거니와 돈이 더 넉넉히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권유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지금 한 분 나왔습니다. 우리 이성대님은요? 네, OCI는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OCI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CI로 어떤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관리나 방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라도 OCI는 비중 축소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원장님 뭐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비중을 줄이래요. 예, 일단 의견이 정말 너무 다르죠? 네. 예, 일단 첫 번째 그나마 좀 좋고 심지어 현금 있으면 더 사라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전문가님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우선 태양광주가 일단은 폭락한 것은 공급 과잉에 대한 수요 부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단 불확실성,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된 겁니다. 특히나 일단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유로존이 이번에 뭐 풍력과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수많은 금액들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 가시성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미국 시장을 넘어가면서 반덤핑을 시작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규제를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바로 업종이 바로 우리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와 그리고 업황 전부 다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최악인 가격 구간, 우리가 정말 좋은 가격대에 살려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바닥에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때 65만 원짜리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멈췄느냐? 바로 16만 원 근처에서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2년도 보면은 3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6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의 어떤 하나의 적정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은 저는 15만 5천 원. 그리고 제가 시황을 이야기해드렸죠. 낙폭과대 많이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스팟 공략을 해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저는 15만 5천 원에서 저는 적극 매수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을 일단은 기준을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데 더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5만 5천 원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14만 8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 손절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지레 겁먹고, 그리고 업황이 안 좋다, 차트가 안 좋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리를 많이 계속 스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산다면은, 나중에 본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그 가격대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과 또 권장해서 또 한번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15만 5천 원 구간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청자님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업황도 안 좋다, 차트도 안 좋다. 아마 시청자님도 잘은 몰라도 대충 다 알고 그런 이유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며칠 만에 수익이 안 나니까 일단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흘렀던 주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면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어디서 있으신 거예요? 저는 우선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OCI에 대한 비중이에요. 일단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이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이 물량을 버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주가가 빠지든지 오르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스파트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뭐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수급도 뻥 비었나 보나 싶지만은 외국인들은 주가가 빠지거나 말거나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가격대는 15만 5천 원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줄여라 하시는 우리 이성 대리님의 이유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OCI를
나쁘다 이거 평가하기 전에 지금 현재 뭐 저평가로 산다고 한다면 OCI 말고 지금 코스피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마디로 OCI 뭐 실적도 안 좋았지만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 하면 주가 오른다 이런 괜한 기대감만 심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요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굳이 OCI를 들고 계속 가슴앓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굳이 OCI를 팔고 괜찮은 코스피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 상황에서 굳이 안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도 많은데 그런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낙폭과대라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굳이 다른 거 많은데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 보이는 OCI에서 꼭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좀 참조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제 외인들이 한 4,000주 팔았다고 하는데 사는 거 샀었어요? 아, 예, 그 부분 외인 매매 그것만 네. 끝에 잠깐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기관들도 계속 샀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실 텐데요. 네. 최근 어제 OCI 쪽에서 이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이 매매했던 이제 동향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습니다. 그래요, 팔았잖아요. 예, 이제 팔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네. 그 빠진 자리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 4만 주 정도 추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판 사람은 누군가요? 개인인가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아. 개인들이 손을 털고 나가고, 결국에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 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주가를 방어에 대한 이지를 볼 수가 있겠고, 주가도 빠르게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파는 사람은 개인이고 수급은 외인은 지금 사고 기관은요? 네, 기관도 오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도 계속 샀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 그래서 이제 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도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 기업이 또 업황이 안 좋다,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5만 5천 원은 저는 여기서는 한번 적정 매수 주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6시 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시 한 45분 넘어서면 저희 방송 거의 끝나거든요. 이제는 문자로 넘어갈 텐데요. 문자로 무료 문자 상담 요청을 하실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늘 상담 요청을 했는데 답을 못 듣는다 하시면 좀 답답하시잖아요. 금요일날 스페셜한 방송 때 그 종목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위에 뉴스 다음에 증권이라고 있어요. 그 증권 클릭하신 다음에 발을 좀 내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안 보일 거예요. 종목 상담 119 들어오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 게시판에 곧바로 글 올려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이 좀 많아요. 이제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JW 중외 신약 보유하고 계신 분 들어주십시오. 끝번호 3286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7,630원에 비중 1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7,200원 정도에서 장이 끝났군요. 네, 우선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빠르게 일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차트까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도 계속 턴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전히 윗 매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추세적인 부분들도 변했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JW 중해 신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크라젠 간암치료제 임상 2상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 부분도 분명히 호재성 부분으로 붙어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의 국면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차트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점.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자리에서는 최소한 추가 매수는 못하더라도 이쪽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하면서 추세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보유에 대한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뭐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상승 추세다. 기술적 분석상 팔 이유가 없다. 홀딩하십시오. JW 중해신약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니슨 살펴드릴게요. 매수가 9,778원 비중 1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9,700원대 후반이고 현재 가격은 8,000원이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초반에 10,000원 찍었는데 그 부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지금 추세는 지금 유니스는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 실적 개선감이 굉장히 좀 드러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7,000원 손절이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좀 명시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작년이랑 재작년에
주가가 영업이 적자였던 기업이 올해 192억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흑자가 나왔는데 그러한 그 풍력 발전 타워의 수주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자회사의 1MP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런 재무적인 부담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보유하라는 말씀은 좀 힘들기 때문에 7,000원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 위에 있으면 주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뭐 잘나라 이런 메시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주셨고요. 7,000원은 꼭 지켜줘야 된다. 유닛은 어느 날 열었는데 앞에 6천 얼마로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만은 체크를 좀 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신고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됐던 종목에 대한 문의가 있네요. SK 하이닉스 끝번호 4643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24,000원, 비중은 40%, 향후 전망은 궁금해하실 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실적에 대한 평가가 그럭저럭 괜찮은데 종가가 딱 이분의 매수가인 24,000원이네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그리고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피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향후에 대한 일단 모멘텀을 보고 일단 들어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그 신규에 대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모바일 제품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로 인한 또 제품의 매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대한 가격, 디램 가격이 그걸 무시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바일 디램과 또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요. 일부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정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디램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네, 목표가 궁금해요. 지금은 일단은 좀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상당히 추세대에 걸려있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붙어져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동반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25,0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자면 27,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정말 SK 하이닉스 제발 좀 26,000원, 7,000원 좀 안착하는 거 보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 속썩이는데 일단 25,000원 돌파하는지부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끝번호 3015님의 종목이에요. 세미텍 3,850원에 20%.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3,850원의 매수가인데 오늘이 3% 오른 게 2,970원입니다. 상담 좀 잘해주세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요 하셨네요. 세미텍. 네, 오늘 종목 좀 비중 축소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미텍 같은 경우에도 저도 우선은 추세는 좀 무너지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지금 구간이긴 하지만 세미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업황이 좋지 않는 한은 원가 구조 개선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같은 경우에도 좀 무너졌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뭐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36억의 영업이익, 작년에 32억,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 7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점점 영업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뭐 좋은 그런 코스닥 종목도 많기 때문에 뭐 현금화하는 것보다 이러한 그 디램 그 코스닥 종목보다도 다른 좋은 코스닥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중 축소 또 종목 교체 얘기까지 있었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DK락이란 종목에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2,700원에 50%입니다. 향후 적절한 대응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88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재 가격은 12,450원 신고가 찍고 약간 조금 밀리고 주춤주춤하고 있네요. 네,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11,500원까지는 일단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비중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세 괜찮고요. 재무제표 개선 나오고 있고 재무구조 개선도 진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1,700원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11,500원까지 열어놓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11,5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세요. 그걸 줄여놓으시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주 지금 시장 때문에 못 간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밑단 계속 확인하면서 윗단까지 계속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시장이 도와주거나 어떤 이제 추가적인 호재성 이제 모멘텀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 14,000원 구간대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 범위대에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괜찮고요. 다만 좀 비중 조율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같이 투자 전략을 몇 개를 가지고 플랜을 짜서 네.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중 줄이고 11,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추가 매수할 준비하십시오. 자, 6시 40분 다 돼가네요. 한 2배속 정도로 말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번호 3135님의 라이브 플렉스로 갑니다. 매수가 3,920원에 20%. 오늘 6% 올라서 4,700원대인데 이분이 궁금하신 사항이요. 목표가 5,000원 갈까요? 하셨네요. 일단 축하를 좀 드려야겠어요. 수익 많이 나셨는데. 우선 축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라이브 플렉스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목표가 5,000원 그럼 꼭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업체라고 알고 계시지만 기존 주력 사업으로 텐트 사업입니다. 텐트 사업이 정체가 되면서 지금 텐트 사업이 정체가 되면서 이쪽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면서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적자가 신규 게임 쪽에서 그러한 좀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게임 쪽에서의 기대감으로 지금 실적으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확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면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되 다만 5,000원이라는 그 가격은 꼭 지키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5,000원 괜찮다. 대신 그때 정도는 꼭 좀 팔았으면이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인버스를 매매하신 분이 계시네요. 와, 이 개인분들도 이제 ETF에 손을 좀 대시는 것 같은데 7,813원에 10% 정도 샀습니다. 인버스 더 살까요? 하셨는데 시장이 이제 빠지면 수익이 보는 그런 ETF 상품이잖아요. 네, 우선은 뭐 간단하게 상품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지수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언제쯤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겠고 다만 지금 지수가 1900포인트가 깨질 것이다. 테스트를 확인을 하겠다. 만약에 지금 그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10% 정도 비중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식 비중이 90%시다라면은 해지에 대한 개념으로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으로 1% 먹겠다, 2% 먹겠다라고 들어갔던 관점이시라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서 저점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건 인버스 지금 추가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명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0089님의 종목 셀트리온으로 갑니다. 27,650원에 10%입니다. 목표가 그리고 20% 가능할까요? 하시는 걸로 봐서 추가 매수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사도 됩니까?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추가 매수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크게 지난주 금요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좀 안 좋은 기업이라 볼 수 있으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차익 매물 나오지 않고 꿋꿋이 지금 버티는 걸 보면은 이걸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셀트리온의 향후 주가를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미캐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국내 식약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시판 허가를 남겨두고 있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지금 기대감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않고 쉬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27,700원인데 20%라고 한다면은 31,000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우선 그 부분까지
정도까지도 저는 갖고 가셔서 연말까지 해서 수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끝번호 7956님의 종목. 아까 OCI 저희가 전화 상담해드렸는데 이분은 OCI 머티리얼즈를 갖고 계신가 봐요. 4만 5천 원에 40% 정도 비중이신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4% 떨어졌고 아유 참 이 OCI 네, 관련된 우선은 이거는 OC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움직임이 발생될 거라 보여지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이 나왔을 경우는 OCI와는 다르게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왜요? 싶습니다. 왜? OCI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OCI 머티리얼즈가 어떤 자체적인 뭐 영업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OCI 자빠지니까 같이 자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힘이 없고 리더십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만 쳐다보는 그런 주가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들 떠나서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업황이 좀 많이 부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비중이 40% 정도 실하면은 네.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청산 잡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 39,500원에서 4만 원 구간대에서는 최소한 비중을 50% 줄이시고 나머지는 뭐 다른 업종으로 좀 교체를 하신다거나 혹은 뭐 지주사 관련 종목으로도 보신다면은 또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익과 그리고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보다는 덜 밀리는 그런 포트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4만 원 부근까지 오면 절반 정도 비중 줄여주십시오. OCI 머티리얼즈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3분도 안 남았습니다. 마크로젠을 3만 5천 원에 사셨고 20% 정도 들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 가격이 3만 2천 원. 이분은 역시 손실 보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알고 싶어 하시네요. 예, 저는 뭐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뭐 여름 가을 때 뭐 바이오 그 관련주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 장비의 그런 고부가 가치 장치를 마련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27억에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올해 그 상반기 때만 20억이 나와서 올해 안에만 50억까지도 그러한 지금 실적 예상한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분석 그러한 진단기의 가치가 가격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마크로젠이 계속 그 운용을 한다고 한다면 실적 증가세는 그냥 나온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2,350원인데 다만 28,000원대 무너졌으면 그때는 뭐 분할 매도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을 하면서 뭐 목표가를 딱히 두는 게 아니라 좀 보유 관점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마크로젠 보유. 자, 끝으로 행운의 마지막 오늘 상담에 대한 주인공입니다. 끝번호 2668님의 종목 크루셜텍을 마지막으로 상담을 마칩니다. 41,100원에 20%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역시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우선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10년도 때 상장되었을 때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 상장되었을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은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다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주가가 이제 어떤 특별한 모멘텀과 수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항을 받아야 되는 이 추세대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오히려 돌파가 된 이후에 사셨다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 종목이 한 달 정도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종목은 반드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10,000원에 대한 단가는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9,400원 기준이라면은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한 9,000원대까지 보유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서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순모 전문위원님 그리고 이성훈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쉽게 종목 상담 119 이렇게 끝나지만요.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렸던 바대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언제든 글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centv.co.kr 증권 폴더 그리고 종목 상담 119 발을 내리셔야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시간과 상관없이 답변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쌍방향으로 뭔가 원한다. 문자나 전화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119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